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. 자, 대한항공통신 주주 여러분, 오늘도 이제 대한항공통신이 마이너스 6%대까지도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참 무겁고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제가 물론 이제 지난 영상에서 계속적인 이 하락을 말씀을 드리고, 어제 영상에서도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미리 언지를 해드리긴 했지만, 막상 또 이렇게 파란불이 켜진 계좌를 보고 있으면 속도 상하고 좀 후회도 남죠.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주식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좋을 땐 정말 한없이 좋다가도 이렇게 돌아서 버리면 내망받지는 않다는 거죠. 하지만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. 제가 이 대한항공통신 여러분들께 이 200%에 대한 그 수익을 온전히 좀 안겨드렸을 때 그때 제가 그냥 이 상승을 운으로 맞춘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지금 이 하락도 결국은 우리가 다시 이 수익을 내기 위해 거쳐가야 되는 이 하나의 맥점일 뿐이다라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힘든 구간 어떻게 좀 버티고 어떻게 다시 이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여러분의 이 답답한 가슴 좀 시원하게 뚫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좋아요 하나가 저에게는 이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느껴지는 겁니다. 지금 바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,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일단 오늘 움직임을 보면 제가 왜 저항을 계속 지금 강조를 하는지 답이 딱 나오기는 합니다. 제가 보는 맥점 분봉을 보시면 정확히 어제도 저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라인은 지금 정확히 맞고 밀리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. 이건 주식이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상당히 무서운 이론 때문인 건데 자, 이론은 아주 간단합니다. 우리가 그동안 이 대한항공통신을 이 지지라인을 믿고 그리고 매수를 해서 이 바닥 라인에서부터 이 온전한 상승을 추세를 다 먹고 올랐던 건데 이 단단하던 이 지지가 이렇게 한번 깨진 거죠.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제까지 나를 지켜주던 이 지지선이 오늘부터는 내 머리를 때리는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저항. 급하게 반등에서도 저항을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도 저항을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어제도 지금 저항을 이야기를 한 거죠. 이러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. 자, 바로 지지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? 저항으로 바뀌는 논리인 거죠. 자, 이 말은 즉슨 대한항공통신의 추세 전환을 우리가 정말로 노려보려면 일단 이 맥점 분봉부터 이 분봉상에 대한 돌파부터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일봉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. 자, 일봉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전형적인 계단식 하락의 형태를 지금 현재 띄고 있죠. 그러니까 쭉 빠졌다가 이렇게 잠시 옆으로 기면서 횡보를 하고 그리고 현재 툭 하고 또 추가 하락이 나오는 상황. 여러분, 우리가 상승하는 주식을 볼 때 어땠습니까? 쫙 올라가던 주가를 옆으로 이렇게 이쁘게 횡보를 하면 뭐라 그래요? 아주 잘 버틴다라고 하면서 힘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. 그래서 다음 급등을 기대를 하죠. 근데 지금 이 대한항공통신은 그걸 딱 뒤집어 놓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락 후에 횡보를 하는 거는 이게 쉬어가는 게 아니라 이 추가 하락을 준비하는 아주 안 좋은 신호라는 거죠.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. 다음. 자, 다시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. 상승하던 주가가 횡보를 하고 다시 미친 듯이 치솟으면 어떤 게 떨어지죠? 바로 급락이 떨어집니다. 자, 매수세에서 여기서 또 다른 이 매수세. 그러니까 매수세가 두 개가 더해지면서 과열을 날리면 그 순간 이 이익 실현 물량이 두 개의 매수세가 같이 쏟아지면서 매도로 확 전환이 되는 원리예요. 이걸 이제 하락에 또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고요. 그럼 이 하락하던 주가가 또다시 하락을 하면 그건 뭡니까? 바로 투매 그리고 과대 낙폭에 들어간다는 거죠. 우리가 고무줄을 밑으로 끝까지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? 다시 이 위로 올라가는 이 급반등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. 세력들 역시 바로 이 지점을 아주 명확하게 이용을 한다는 거죠. 아직 손절을 안 하고 버티는 이 개미들에게 추가 하락에 대한 이 공포를 심어주면서 투매를 유도를 하는 건데 급락을 만들면서 물량을 좀 가볍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뺏어가는 거죠.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급반등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, 여러분들. 그래서 현재 이렇게 세력들이 정확하게 의도적으로 미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이 세력들의 의도적인 눌림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그러니까 개미들을 털어내려고 만든 설계된 자리다. 자, 그리고 현재 이제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는 자리인데 보면은 투자 경고의 형태죠. 자, 이 해제 판단일을 좀 보자고요. 그래서 자, 보시면 지정일 4월 13일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. 그럼 해제 판단일은 보통 이 지정일로부터 10거래일이 경과한 날짜죠.
그럼 현재 기준으로 4월 27일이 이제 1차 판단을 하는 날이에요.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화요일에 해제가 되는 거죠. 당연히 현재 주가가 급락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해제 조건에 충족이 될 가능성이 크다. 그런데 이 시기가 아주 절묘하다라는 거죠. 자, 28일 화요일. 이 앞전에 바닥을 만들 확률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. 며칠이 안 남았죠, 그러면.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, 그러니까 이미 현재 물려있다고 하면 이 현재 매도, 이 투매에 동참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. 오히려 지금은 어디서 반등이 터져 나올지 그 맥점을 날카롭게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겁니다. 제가 보는 맥점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보시면 어때요? 제가 이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점에서 하락을 예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던 건 뭐예요? 깨지자마자 강조를 했던 거는 바로 이 맥점 밴드 라인입니다. 라인. 그러니까 깨지는 순간 여기까지 밀린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. 그 형태를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. 자, 보시면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거의 다 오긴 왔어요, 여러분들. 여기서 좀만 더 이 투자 심리가 한 번 더 꺾여주면은 이제 이 주가가 끝이 났나 보다 하면서 마지막 이 매도가 쏟아지는 그 자리, 거기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진짜 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 맥점이 누군가에게는 이 탈출에 대한 용도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맥점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지금 시장 분위기도 좀 이를 도와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대한강통신 시장 조정기에 발생한 뭐라 그랬죠? 테마주라고 했죠. 테마주.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돈이 들어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 자금들이 빠지면서 이 테마주들을 만드는 거예요. 그런데 이번 반등이 나오면서 본래에 대한 종목들로 자금이 다시 재순환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시장 반등 시기에는 꺾이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시장이 이제 약조정세, 그러니까 지금 또 강반등이 나와서 상당히 급하게 오르긴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조정을 주고 가도 될 법한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거죠. 그럼 이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 대한강통신 쪽도 반발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.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? 네, 맥점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강통신 그동안의 상승분을 정말 온전하게 다 먹고 이 엑시트까지 정말 완벽하게 해냈는데 그 맥점을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. 지금 이 하락의 끝 지점에서 이 반등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건데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있죠. 그때 이제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.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킴증권 영웅전 다들 아시죠? 거기서 이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는 엑시트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이 맥점에서는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? 자, 이것만 참고해도 정말 여러분들이 거래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. 원래 이 킴증권 명예전당 들어가 보시면 이 상위 랭커들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. 그런데 저는 지금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.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. 자,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.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. 자,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.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.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. 자,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,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? 대북주죠, 대북주.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,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,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
ABL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, 자,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,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,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 자,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,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,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, 요때. 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,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,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,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,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,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자,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,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.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
이 로켓맨과의 대화, 이것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 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,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,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, 그리고 시나리오,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,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,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